어느 날 갑자기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의 편에 서는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 피해자는 나인데 어느새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외로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을 공격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을 심리학에서는 플라잉 몽키, 즉 날아다니는 원숭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의 명령을 받고 주인공을 괴롭히던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이야기에 넘어가 그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당신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당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플라잉 몽키들이 나르시시스트의 말을 진실이라 믿게 되는지 그 깊은 심리적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교묘하고 파괴적인 관계의 역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당신의 진실을 되찾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굳건한 내면의 힘을 지키기 위한 여정입니다. 앞으로 당신에게는 그 힘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왜 주변 사람들은 진실 대신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믿게 되는지 그 이유를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의 완벽한 연기, 즉 조작된 희생자 서사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배우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무대 중앙에 세우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희생자인 척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영웅이나 한 구원자인 척 행동합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박해받는 순교자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극적이고 감정이 넘치며 듣는 사람이 소름 끼칠 정도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단어를 사용해야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 혹은 존경을 얻어낼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계산된 모습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작 상처받은 당신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가해자는 동정받는 희생자가 되고 진짜 피해자는 관계를 망치는 문제아로 낙인 찍힙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간파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둘째, 절반의 진실과 의도된 왜곡이라는 교묘한 기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대놓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법, 바로 절반의 진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정보를 쏙 빼놓고 이야기하거나 특정 부분만 극단적으로 과장하고 아주 사소한 디테일을 비틀어서 전체 이야기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조작된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그 이야기를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단 하나의 목적, 즉 나르시시스트 자신을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당신을 의심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목적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분노, 슬픔, 고통 같은 감정적인 호소와 결합될 때 한쪽의 이야기만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신뢰는 소리 없이 교묘하게 그리고 알아채기 어렵게 조종당합니다. 셋째, 소속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많은 플라잉 몽키들은 그저 집단에 소속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섭니다. 한국 사회처럼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집단에서의 소외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매우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는 그를 지지하면 우리 편, 반대하면 적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압박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따지기보다는 침묵하고 동조하는 쪽을 택하게 만듭니다. 그의 편에 서는 것이 그에게 맞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말이죠. 결국 집단 역학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더욱 강화시키는 증폭기가 되고 그와의 연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가 되어 장기적으로는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넷째, 갈등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상처를 주고 교묘하며 심지어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거나 비난받았다고 느꼈을 때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오를 수 있는지 알거나 최소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그의 다음 공격 목표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침묵하거나 동의하는 척하거나 혹은 애매한 중립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주장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해야만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나르시시스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의 거짓된 이야기는 점점 더 무게를 얻고 그의 파괴적인 행동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됩니다. 결국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불의를 지속시키고 피해자를 더욱 깊은 고립감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르시시스트의 매혹적인 유혹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놀라울 만큼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 정확히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칭찬, 그리고 세심한 제스처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매우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 존중받고 소중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한번 이런 특별한 관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한 관계의 역학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점점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게 됩니다. 그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그의 이야기를 변호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자신의 본래 생각과 감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유혹의 과정은 매우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서적 학대에 대한 지식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정서적 학대가 얼마나 교묘하게 작동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인 당신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고 상처받았으며 절망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심지어 우월한 태도로 말을 합니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당신이 문제이고 이성적인 그 사람이 더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다면 나도 눈치챘겠지. 그 사람은 항상 친절하던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너한테도 잘못이 있겠지. 모든 일에는 양쪽 다 책임이 있는 법이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대화로 풀어봐. 이런 말들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이 말들은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정신적 폭력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이미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입니다. 일곱째, 인지 부조화, 즉 모순을 견디기 힘든 마음입니다. 설마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누군가에게 나르시시스트는 늘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전하는 그의 잔혹한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의 좋은 모습과 당신이 묘사하는 끔찍한 모습 사이의 극심한 괴리는 인지 부조화라는 극심한 내적 긴장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긴장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가장 쉬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상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익숙한 거짓된 이미지에 머무는 편을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에도 당신 스스로의 인식을 굳건히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덟째, 플라잉 몽키 자신에게 있는 독성 혹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입니다. 어떤 플라잉 몽키들은 무지나 순진함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경멸, 통제에 대한 욕구 등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에게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 옆에서 강인함, 우월감 혹은 최소한 안전함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처럼 끈끈한 집단 내에서 이러한 독성 연대가 형성되면 피해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극도로 커집니다. 이 관계는 두려움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이기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특히 더 악의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아홉째,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끌림입니다.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의 존재는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드는 데 선수입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고 명확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는 마치 등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태도에서 나오는 안정감은 특히 스스로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매우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였던 관계가 어느새 맹목적인 추종으로 변해버립니다. 당신은 점점 그의 시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심은 억누르며 결국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정감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정서적 종속 관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힘에 의지하기보다 당신 내면의 균형을 찾고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번째, 돕고 싶다는 선한 의도가 악용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갈등을 중재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며 모두가 다시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조화에 대한 열망은 진실되고 선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한 의도가 그들을 조종당하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그들은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단순한 오해일 것이라고 믿으며 화해를 종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 상황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정서적 학대라는 권력의 불균형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선한 중재 시도는 실패하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에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공모는 너무나 비극적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당신의 경험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세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당신의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내면의 지지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할 때에도 당신의 직감과 감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지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믿어주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혹은 이 분야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나 플라잉 몽키의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의 모든 말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말을 해야 한다면 감정을 싣지 않은 명확하고 짧은 문장으로만 하세요. 당신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 주변의 플라잉 몽키들이 만들어내는 혼란 속에서 당신의 진실과 평온을 되찾는 것은 길고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며 당신의 경험은 진실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스스로를 지키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그 여정에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의 편에 서는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 피해자는 나인데 어느새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외로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을 공격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을 심리학에서는 플라잉 몽키, 즉 날아다니는 원숭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의 명령을 받고 주인공을 괴롭히던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이야기에 넘어가 그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당신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당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플라잉 몽키들이 나르시시스트의 말을 진실이라 믿게 되는지 그 깊은 심리적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교묘하고 파괴적인 관계의 역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당신의 진실을 되찾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굳건한 내면의 힘을 지키기 위한 여정입니다. 앞으로 당신에게는 그 힘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왜 주변 사람들은 진실 대신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믿게 되는지 그 이유를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의 완벽한 연기, 즉 조작된 희생자 서사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배우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무대 중앙에 세우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희생자인 척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영웅이나 한 구원자인 척 행동합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박해받는 순교자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극적이고 감정이 넘치며 듣는 사람이 소름 끼칠 정도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단어를 사용해야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 혹은 존경을 얻어낼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계산된 모습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작 상처받은 당신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가해자는 동정받는 희생자가 되고 진짜 피해자는 관계를 망치는 문제아로 낙인 찍힙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간파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둘째, 절반의 진실과 의도된 왜곡이라는 교묘한 기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대놓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법, 바로 절반의 진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정보를 쏙 빼놓고 이야기하거나 특정 부분만 극단적으로 과장하고 아주 사소한 디테일을 비틀어서 전체 이야기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조작된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그 이야기를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단 하나의 목적, 즉 나르시시스트 자신을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당신을 의심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목적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분노, 슬픔, 고통 같은 감정적인 호소와 결합될 때 한쪽의 이야기만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신뢰는 소리 없이 교묘하게 그리고 알아채기 어렵게 조종당합니다. 셋째, 소속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많은 플라잉 몽키들은 그저 집단에 소속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섭니다. 한국 사회처럼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집단에서의 소외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매우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는 그를 지지하면 우리 편, 반대하면 적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압박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따지기보다는 침묵하고 동조하는 쪽을 택하게 만듭니다. 그의 편에 서는 것이 그에게 맞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말이죠. 결국 집단 역학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더욱 강화시키는 증폭기가 되고 그와의 연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가 되어 장기적으로는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넷째, 갈등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상처를 주고 교묘하며 심지어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거나 비난받았다고 느꼈을 때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오를 수 있는지 알거나 최소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그의 다음 공격 목표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침묵하거나 동의하는 척하거나 혹은 애매한 중립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주장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해야만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나르시시스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의 거짓된 이야기는 점점 더 무게를 얻고 그의 파괴적인 행동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됩니다. 결국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불의를 지속시키고 피해자를 더욱 깊은 고립감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르시시스트의 매혹적인 유혹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놀라울 만큼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 정확히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칭찬, 그리고 세심한 제스처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매우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 존중받고 소중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한번 이런 특별한 관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한 관계의 역학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점점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게 됩니다. 그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그의 이야기를 변호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자신의 본래 생각과 감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유혹의 과정은 매우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서적 학대에 대한 지식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정서적 학대가 얼마나 교묘하게 작동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인 당신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고 상처받았으며 절망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심지어 우월한 태도로 말을 합니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당신이 문제이고 이성적인 그 사람이 더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다면 나도 눈치챘겠지. 그 사람은 항상 친절하던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너한테도 잘못이 있겠지. 모든 일에는 양쪽 다 책임이 있는 법이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대화로 풀어봐. 이런 말들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이 말들은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정신적 폭력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이미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입니다. 일곱째, 인지 부조화, 즉 모순을 견디기 힘든 마음입니다. 설마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누군가에게 나르시시스트는 늘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전하는 그의 잔혹한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의 좋은 모습과 당신이 묘사하는 끔찍한 모습 사이의 극심한 괴리는 인지 부조화라는 극심한 내적 긴장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긴장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가장 쉬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상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익숙한 거짓된 이미지에 머무는 편을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에도 당신 스스로의 인식을 굳건히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덟째, 플라잉 몽키 자신에게 있는 독성 혹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입니다. 어떤 플라잉 몽키들은 무지나 순진함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경멸, 통제에 대한 욕구 등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에게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 옆에서 강인함, 우월감, 혹은 최소한 안전함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처럼 끈끈한 집단 내에서 이러한 독성 연대가 형성되면 피해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극도로 커집니다. 이 관계는 두려움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이기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특히 더 악의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아홉째,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끌림입니다.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의 존재는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드는 데 선수입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고 명확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는 마치 등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태도에서 나오는 안정감은 특히 스스로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매우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였던 관계가 어느새 맹목적인 추종으로 변해버립니다. 당신은 점점 그의 시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심은 억누르며 결국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정감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정서적 종속 관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힘에 의지하기보다 당신 내면의 균형을 찾고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번째, 돕고 싶다는 선한 의도가 악용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갈등을 중재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며 모두가 다시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조화에 대한 열망은 진실되고 선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한 의도가 그들을 조종당하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그들은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단순한 오해일 것이라고 믿으며 화해를 종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 상황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정서적 학대라는 권력의 불균형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선한 중재 시도는 실패하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에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공모는 너무나 비극적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당신의 경험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세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당신의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내면의 지지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할 때에도 당신의 직감과 감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지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믿어주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혹은 이 분야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나 플라잉 몽키의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의 모든 말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말을 해야 한다면 감정을 싣지 않은 명확하고 짧은 문장으로만 하세요. 당신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 주변의 플라잉 몽키들이 만들어내는 혼란 속에서 당신의 진실과 평온을 되찾는 것은 길고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며 당신의 경험은 진실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스스로를 지키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그 여정에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의 편에 서는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 피해자는 나인데 어느새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외로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을 공격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을 심리학에서는 플라잉 몽키, 즉 날아다니는 원숭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의 명령을 받고 주인공을 괴롭히던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이야기에 넘어가 그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당신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당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플라잉 몽키들이 나르시시스트의 말을 진실이라 믿게 되는지 그 깊은 심리적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교묘하고 파괴적인 관계의 역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당신의 진실을 되찾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굳건한 내면의 힘을 지키기 위한 여정입니다. 앞으로 당신에게는 그 힘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왜 주변 사람들은 진실 대신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믿게 되는지 그 이유를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의 완벽한 연기, 즉 조작된 희생자 서사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배우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무대 중앙에 세우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희생자인 척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영웅이나 한 구원자인 척 행동합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박해받는 순교자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극적이고 감정이 넘치며 듣는 사람이 소름 끼칠 정도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단어를 사용해야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 혹은 존경을 얻어낼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계산된 모습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작 상처받은 당신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가해자는 동정받는 희생자가 되고 진짜 피해자는 관계를 망치는 문제아로 낙인 찍힙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간파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둘째, 절반의 진실과 의도된 왜곡이라는 교묘한 기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대놓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법,
바로 절반의 진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정보를 쏙 빼놓고 이야기하거나 특정 부분만 극단적으로 과장하고 아주 사소한 디테일을 비틀어서 전체 이야기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조작된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그 이야기를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단 하나의 목적, 즉 나르시시스트 자신을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당신을 의심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목적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분노, 슬픔, 고통 같은 감정적인 호소와 결합될 때 한쪽의 이야기만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신뢰는 소리 없이 교묘하게 그리고 알아채기 어렵게 조종당합니다. 셋째, 소속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많은 플라잉 몽키들은 그저 집단에 소속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섭니다. 한국 사회처럼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집단에서의 소외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매우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는 그를 지지하면 우리 편, 반대하면 적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압박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따지기보다는 침묵하고 동조하는 쪽을 택하게 만듭니다. 그의 편에 서는 것이 그에게 맞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말이죠. 결국 집단 역학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더욱 강화시키는 증폭기가 되고 그와의 연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가 되어 장기적으로는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넷째, 갈등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상처를 주고 교묘하며 심지어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거나 비난받았다고 느꼈을 때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오를 수 있는지 알거나 최소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그의 다음 공격 목표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침묵하거나 동의하는 척하거나 혹은 애매한 중립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주장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해야만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나르시시스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의 거짓된 이야기는 점점 더 무게를 얻고 그의 파괴적인 행동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됩니다. 결국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불의를 지속시키고 피해자를 더욱 깊은 고립감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르시시스트의 매혹적인 유혹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놀라울 만큼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 정확히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칭찬, 그리고 세심한 제스처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매우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 존중받고 소중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한번 이런 특별한 관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한 관계의 역학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점점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게 됩니다. 그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그의 이야기를 변호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자신의 본래 생각과 감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유혹의 과정은 매우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서적 학대에 대한 지식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정서적 학대가 얼마나 교묘하게 작동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인 당신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고 상처받았으며 절망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심지어 우월한 태도로 말을 합니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당신이 문제이고 이성적인 그 사람이 더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다면 나도 눈치챘겠지. 그 사람은 항상 친절하던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너한테도 잘못이 있겠지. 모든 일에는 양쪽 다 책임이 있는 법이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대화로 풀어봐. 이런 말들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이 말들은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정신적 폭력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이미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입니다. 일곱째, 인지 부조화, 즉 모순을 견디기 힘든 마음입니다. 설마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누군가에게 나르시시스트는 늘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전하는 그의 잔혹한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의 좋은 모습과 당신이 묘사하는 끔찍한 모습 사이의 극심한 괴리는 인지 부조화라는 극심한 내적 긴장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긴장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가장 쉬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상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익숙한 거짓된 이미지에 머무는 편을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에도 당신 스스로의 인식을 굳건히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덟째, 플라잉 몽키 자신에게 있는 독성 혹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입니다. 어떤 플라잉 몽키들은 무지나 순진함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경멸, 통제에 대한 욕구 등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에게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 옆에서 강인함, 우월감, 혹은 최소한 안전함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처럼 끈끈한 집단 내에서 이러한 독성 연대가 형성되면 피해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극도로 커집니다. 이 관계는 두려움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이기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특히 더 악의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아홉째,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끌림입니다.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의 존재는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드는 데 선수입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고 명확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는 마치 등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태도에서 나오는 안정감은 특히 스스로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매우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였던 관계가 어느새 맹목적인 추종으로 변해버립니다. 당신은 점점 그의 시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심은 억누르며 결국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정감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정서적 종속 관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힘에 의지하기보다 당신 내면의 균형을 찾고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번째, 돕고 싶다는 선한 의도가 악용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갈등을 중재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며 모두가 다시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조화에 대한 열망은 진실되고 선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한 의도가 그들을 조종당하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그들은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단순한 오해일 것이라고 믿으며 화해를 종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 상황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정서적 학대라는 권력의 불균형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선한 중재 시도는 실패하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에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공모는 너무나 비극적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당신의 경험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세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당신의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내면의 지지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할 때에도 당신의 직감과 감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지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믿어주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혹은 이 분야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나 플라잉 몽키의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의 모든 말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말을 해야 한다면 감정을 싣지 않은 명확하고 짧은 문장으로만 하세요. 당신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 주변의 플라잉 몽키들이 만들어내는 혼란 속에서 당신의 진실과 평온을 되찾는 것은 길고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며 당신의 경험은 진실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스스로를 지키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그 여정에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의 편에 서는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 피해자는 나인데 어느새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외로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을 공격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을 심리학에서는 플라잉 몽키, 즉 날아다니는 원숭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의 명령을 받고 주인공을 괴롭히던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이야기에 넘어가 그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당신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당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플라잉 몽키들이 나르시시스트의 말을 진실이라 믿게 되는지 그 깊은 심리적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교묘하고 파괴적인 관계의 역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당신의 진실을 되찾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굳건한 내면의 힘을 지키기 위한 여정입니다. 앞으로 당신에게는 그 힘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왜 주변 사람들은 진실 대신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믿게 되는지 그 이유를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의 완벽한 연기, 즉 조작된 희생자 서사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배우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무대 중앙에 세우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희생자인 척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영웅이나 한 구원자인 척 행동합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박해받는 순교자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극적이고 감정이 넘치며 듣는 사람이 소름 끼칠 정도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단어를 사용해야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 혹은 존경을 얻어낼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계산된 모습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작 상처받은 당신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가해자는 동정받는 희생자가 되고 진짜 피해자는 관계를 망치는 문제아로 낙인 찍힙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간파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둘째, 절반의 진실과 의도된 왜곡이라는 교묘한 기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대놓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법, 바로 절반의 진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정보를 쏙 빼놓고 이야기하거나 특정 부분만 극단적으로 과장하고 아주 사소한 디테일을 비틀어서 전체 이야기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조작된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그 이야기를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단 하나의 목적, 즉 나르시시스트 자신을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당신을 의심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목적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분노, 슬픔, 고통 같은 감정적인 호소와 결합될 때 한쪽의 이야기만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신뢰는 소리 없이 교묘하게 그리고 알아채기 어렵게 조종당합니다. 셋째, 소속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많은 플라잉 몽키들은 그저 집단에 소속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섭니다. 한국 사회처럼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집단에서의 소외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매우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는 그를 지지하면 우리 편, 반대하면 적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압박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따지기보다는 침묵하고 동조하는 쪽을 택하게 만듭니다.
그의 편에 서는 것이 그에게 맞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말이죠. 결국 집단